반갑습니다. 한원장 통합사의 빌드업 세계사, 중2 세계사 중등역사 1 오늘 18강 불교의 성립과 마우리아 왕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쓰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에 대해서 공부를 끝냈고 오늘은 인도 파트로 이제 지역을 훅 넘겨와서 요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서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스 로마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국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다, 그죠? 그리고 18차시, 19차시를 거쳐서 인도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모든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20차시에 그동안 했던 내용을 싹 정리를 하면 이 부분이 이제 끝이 나게 된다는 얘긴데요. 고대 국가들. 자, 쉽지 않죠. 여러분들 계속 앞에 가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너 종교 뭐 믿니? 하면 뭐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런 불교는 아주 우리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종교입니다. 자, 특수한 어떤 민족만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 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자비 이런 것들이 통용된다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불교의 교리, 이런 불교의 그 성립 과정, 그리고 인도에서 마우리아 왕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인도 지도가 두 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인도에서 인더스 강과 겐지스 강의 위치를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도가 이렇게 거의 이런 식으로 생겨져 있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 자, 지금 제가 동글동글하고 있다, 그죠? 여기가 인더스 강이 있는 데고 요렇게가 겐지스 강이 흐르는구나 라는 거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까요? 여기다가 자, 인더스 강 적어두고 여기는 겐지스 강 이렇게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지도도 인더스 강 쓰고 겐지스 강 이렇게 쓰십시오. 자, 그래서 요 인더스강, 겐지스강 유역에서 우리가 문명도 탄생했고 뭐 등등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마우리아 왕조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쿠시안 왕조는 우리가 19차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요. 마우리아 왕조의 그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는 이 인도의 남부를 살짝 제외하고 거의 이렇게 해가지고 인더스강, 겐지스강을 다 이렇게 포함하는 이렇게 큰 틀에서 한번 체크를 해 두십시오. 자, 거기에 비해서 쿠시안 왕조는 이렇게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 인더스 강 위에 지방 이름이, 지역인 이름이 간다라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쿠시안 왕조는 간다라 지방을 포함한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불교의 성립과 마우리아 왕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이런 어떤 유물들은 그런 불교적인 어떤 것들이 많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보이는 이 그림은 지금 아소카 왕 돌기둥 머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위에 사자가 상징하는 바는 부처님의 권위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 밑에 이거는 수레바퀴예요. 수레바퀴를 의미하면서 불교의 어떤 법이나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윤회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 간다라 지방의 이런 예술 양식들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그리스 조각상들 보면 옷이 이렇게 막 물결 치듯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죠? 자, 이건 왜 그런가 했을 때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제국 기억난다, 그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이렇게 요 동네를 이렇게 지배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그런 그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와 이 아시아 문화가 이렇게
섞여졌습니다. 융합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간다라 지방의 미술, 간다라 미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말았거나 불교의 성립,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죠? 불교는 우리 아주 중요한 종교입니다. 앞에 크리스트교의 성립도 공부를 했었다. 그죠? 자, 그러면 기원전 7세기에 겐지스 강이라고 쓸게요. 겐지스 강 아까 어디였는지 기억난다. 그죠? 거기에 철기 문화가 보급됩니다. 그러면서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국가 간에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전쟁이 활발한 시기였는데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인더스 문명 공부할 때 이 겐지스 강 유역에서 우리가 특수한 신분 제도를 공부를 하고 왔어요. 이걸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천재입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 그리고 이야기를 했고, 자, 이렇게 4개의 신분으로 구분을 했고, 맨 위에 브라만, 그 다음 크샤트리야, 그 다음 바이샤, 수드라, 이런 식으로 계층을 분류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제도였게요? 키읔, 시읒, 티읒, 카스트 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자, 그러면 카스트 제도에서 정치랑 군사를 담당했던 계층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하면 크샤트리아 계층입니다. 자, 그래서 크샤트리아 세력과, 자, 브라만 제일 위에 있는 건 종교 세력이다. 그죠? 그리고 생산을 담당하는 바이사 세력이 이제 점점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브라만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 계층이 아래에 있다. 그죠? 아래에 있으니까 이 브라만교, 이렇게 계층을 나누는 브라만교와 그 다음 카스트 제도가 되겠다. 그죠? 카스트 제도의 신분 차별에 불만이 막 고조된 거예요. 자, 그래서 불교가 성립됩니다. 기원전 6세기 경에 누가? 자,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가 불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자, 이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은 브라만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헤르만 헤세가 쓴 시타르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와, 이 책 되게 멋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쨌거나 말았거나 여러분들은 불교의 성립은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 브라만 계층이었다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리는 자비와 평등을 강조하고 그리고 수행을 해서 윤회를 벗어나야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윤회라는 단어, 해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불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비와 평등도 불교구나 할 수 있지만 자비와 평등 하면 뭐 기독교랑 비슷하다. 그죠? 그래서 자비, 평등, 윤회, 해탈 이런 단어들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평등하다 하니까 브라만들은 싫을 수 있지만 이 밑에 계층들은 그래 그게 맞지 이러면서 지지를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서 불교는 인도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자, 다음.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는 지금 대부분 종교를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카스트 제도가 유지되고 있어요. 오늘날 인도는. 그러면 인도에서는 불교가 이 교리대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죠? 그 대신 이 인도에서 만들어진 이 불교는 다른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그 불교의 교리 가르침을 다른 지역들에서 수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지금은 계속해서 인도 얘기예요. 자, 인도에는 마우리아 왕조가 있습니다.
우리 뭐 이름이 어렵다, 그죠? 이름이 어렵지만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죠. 자, 여기 기원전 4세기까지 작은 영토로 분열되어 있었고, 이 알렉산드로스의 침입으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인도 지역에. 자, 그런데 기원전 4세기경에 자, 누가 등장하냐면 여기 적을게요.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 자, 이 사람이 북쪽 인도를 최초로 통일하게 됩니다. 찬드라굽타 마우리아.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따서 마우리아 왕조가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남쪽 제하고 인도 대부분을 통일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남쪽 제하고 인도 대부분을 통일하게 되네요. 자, 전성기는 누구냐? 찬드라굽타가 아니라 전성기는 누구냐 하면 아소카 왕이다 라는 거, 요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마우리아 왕조 때 아소카 왕이 엄청 이제 이 인도를 크게 펼치는데, 남쪽 인도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을 통일하고, 자, 중앙 집권 통치를 위해서 전국에 관리를 파견하고, 이거는 한나라 때 우리 9년제 뭐 이런 것들 했었다, 그죠? 그것과 유사하네요. 그리고 도로와 관계시설을 정비하고, 자, 힘을 중앙에 모은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관리 파견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올 때 요런 말 대신 중앙 집권적인 행정 조직이다, 요렇게 말을 바꿔도 요 말이 요 말인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도로와 관계시설 정비했다, 이런 거는 지역 간의 어떤 교역 이런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겠다, 그죠? 자, 그런데 아소카왕이 막 여기저기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지역도 통일했는데, 그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걸 보게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 처참함에 대해서. 그러고 불교를 한번 보니까 이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국에 사원을 만들고 탑을 만들고 돌기둥을 만들고 불교 경전을 이 사람이 싹 정리합니다. 그리고 산치대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탑은 가장 오래된 불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웬만한 그 교과서에 그림이 다 나오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석가모니의 사리가 뭔지 알죠? 열반에 든다 라고 하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화장한다, 그죠? 화장하고 나면 엄청 반짝이는 돌들이 이렇게 남아 있대요. 그래서 그 해탈한 스님들한테는 이런 사리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불탑이 산치대탑입니다. 자, 그리고 불교는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게 되는데 사절과 승려를 파견하게 됩니다. 우리 뭐 기독교에서 선교단 가듯이 승려들을 파견하게 되는데, 자, 신론으로 전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우리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스리랑카가 실론 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홍차가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론 티 하는 그 캔 음료 이런 거 요즘은 이거 먹는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그 불교가 이 스리랑카로 전파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요 인도는 힌두교 국가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불교가 이렇게 전파된 지역에 남아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11세기 이후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됩니다. 자,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된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는 상좌부 불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소승불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 정리하면서 조금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리아 왕조는 이 아소카 왕이 죽고 나서 사후에 급격히 쇠퇴하고 이민족이 잦은 침입으로 인도가 다시 분열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가 성립됐다가 또 사라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조금 빨리 맞췄죠? 불교의 성립, 마우리아 왕조 해서 인도 지역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